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버릇없는 시누이와 그의 맞장구 쳐주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인데요. 참다 참다 결국 오늘의 사연자분 초강수를 두십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아가씨는 집안의 귀염둥이이자 응석바지입니다. 남편과 아가씨는 정확히 19살 차이가 나요. 늦둥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의 사랑이란 사랑은 다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 보자 딱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저도 어린 아가씨를 매우 귀하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말이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론 전 아가씨를 그다지 귀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그러니깐 항상 챙겨줘야 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깐 그러는 척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가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은 나한테만 예쁜 거지. 버릇없고 싸가지 없으면 부모 욕 먹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욕지거리만 먹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아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는 아가씨와 더불어 시어머니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다 참다 결국 저도 초강수를 두게 되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 정도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씨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하마터면 저희 집에서 지낼 뻔했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아가씨가 거절을 하더군요. 우선 아가씨가 저희 집에 머물 뻔했었던 그 사건도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10원 한 장까지 계산을 한 건 아니었지만 집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누가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것이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반반 결혼식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반반한 우리 집이 아니라 남편 집이 되더라고요. 이 점은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그리 말을 했었기에 결혼하면 동등한 입장이 아닌 나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건가라고 한동안 꽁에 있긴 했었습니다. 암튼 이야기를 다시 바로 잡아서 기숙사가 지겨워진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별로고 너무 획일화된 일정을 요구해서 더 이상 기숙사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인 아가씨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직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의 어린 학생으로만 생각이 되셨겠죠. 아가씨가 하도 징징대고 거의 우는 신용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졸라대자 우선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러마라고 약조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저희 집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있으라고 말이죠. 아유, 애가 어찌나 징징대던지. 우선은 달래 놓았는데 애 고집이 얼마나 황소고집인지 말릴 사람이 없어. 자취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집에 방 하나 남잖아. 우리 막둥이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될 것 같아. 자취시키려면 그게 더 복잡해지거든. 애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청소도 해줘야 하고 밥도 챙겨줘야 하고 기숙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친한 친구들이 다 기숙사를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도 갑자기 자취에 목을 매지. 그래도 우리 아들 집에 있으면 네가 덜 고생하지 않겠니? 자취방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써주는 것보단 데리고 있으면서 챙겨주는 게 더 낫잖아. 거기 방 치워놓아라. 우리 막둥이 기분 봐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식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이 사달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의논을 했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가 동생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며. 당신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가 어디 내 대답 듣는 분이야?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끊어버리던데? 자기한테도 어머니가 얘기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은? 아가씨 정말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헐, 미쳤어? 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동생이 더 난리쳤다고 하더라. 자긴 자취를 하고 싶은 거지 오빠네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고. 우리 집이 더 불편하다고 했대.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엄마가 한 말 그냥 잊어도 돼. 걘 나가서 혼자 살면서 고생을 한번 해봐야 해. 이참에 어줍지 않은 독립하면서 지가 뭘 못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여실히 깨닫게 되겠지. 아, 엄마 왜 그렇게 애한테 휘둘리기만 하는 건지. 애가 어리다고 해도 대학생인데 무슨 갓난쟁이 다루듯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암튼 없던 일 되었으니까 마음 안 써도 돼. 결국 시어머니는 학교 근처에 방범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얻어주면서도 끝까지 저희 부부를 향해 궁시렁대긴 하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긴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아가씨에게 살갑게 대하질 않아서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살갑게 대해야지만 아가씨가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시어머니처럼 다 받아주고 응석 부리면 오야오야 해주고 싫다 하면 벌벌 떨면서 다 들어주고 했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시어머니 자식이지 제 자식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학생이 된 아가씨를 일컬으며 항상 제게 돌봐줘야 하는, 교육시켜야 하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자식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가씨가 아닌 자식 같은 아가씨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가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한텐 자식이나 다름없는 그런 나이 차이잖니? 애가 어리기도 하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나도 가끔은 감당이 안 되기는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 거다. 이번에 오빠네 집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거긴 더 불편하다고 하면서 우는데 나 정말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어. 니들이 좀 더 애를 신경 써야겠더라. 오빤 남자니까 그렇다 쳐도 넌 여자이고 게다가 며느리잖니? 가끔 들러서 애 사는 것 좀 둘러봐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가져다주고 해라. 네가 살갑게 대해야지만 우리 딸도 너한테 살갑게 하는 법이야.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잖니? 그놈의 요즘 젊은 애들. 저도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인데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좋진 않았지만 그냥 얼른 말 끝내기를 바랐기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말을 이어나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가씨 자취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이었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리고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것 같다고. 자기가 챙겨다 주고 하면 좋은데 당신 음식 솜씨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보고 좀 챙겨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일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가씨를 챙기지 않았었냐고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가씨의 정리정돈 상태나 음식 솜씨 상태는 딱 시어머니를 닮은 듯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못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솜씨도 없거니와 음식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뭔가 다 대충대충 하는 느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두꺼운 김밥은 처음 봤었고 다 말아놓은 김밥을 밥솥에 넣어두시는 분도 처음 봤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좋게 생각해서 아가씨고 남편 동생이고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좀 없을 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하는 며느리 노릇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말이죠. 반찬을 다 먹었으면 적어도 씻어서 놓지 않나요? 한두 번은 몰라서 그런 거겠지 했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에 반찬이 텅텅 비었는데도 씻지 않고 그대로 쇼핑백에 넣어둔 걸 보면서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일러주었어요. 반찬을 다 먹었으면 씻어서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이죠. 저 말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다 먹은 반찬통 좀 씻어서 달라는 게 말입니다. 저 말했다고 시어머니께 정말 뒤지게 혼이 났었습니다. 반찬통 좀 씻어 놓으라고 했다고 무슨 아가씨를 부려먹고 아가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런 며느리 만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가 먹은 반찬통 좀 씻어 놓으라는 말이? 아니 무슨 뭘 넣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네가 먹은 반찬통 씻어서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된 말인가요? 우리 딸이 오늘 엄청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 너 반찬통 씻어 놓으라고 했니? 걔가 반찬통 씻을 시간이 어딨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반찬통 열어서 애가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잘 먹었는지 그리고 반찬통에 반찬이 좀 남았으면 이건 우리 아가씨가 싫어하는 거니까 해주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옳으니? 아니면 애한테 그것도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그깟 반찬통 씻어 놓으라고 잔소리하는 게 옳으니?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반찬 뚜껑 열어보면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야지. 애한테 설거지하라고 잔소리를 해? 그리고 그 반찬통 한번 닦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니? 혼자 왜 이렇게 공부하면서 힘들게 사는 애? 왜 썩을 죽여? 어머니, 제가 적당히 그랬으면 말 안 했어요.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 반찬통 닦으라고 해서 기분 상했다고? 그래요. 반찬통 닦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어머니 말처럼 남긴 반찬 보면서 우리 아가씨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가 깨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머니, 반찬통에 곰팡이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디 구석에 박아 놓았었는지 아니면 관리를 못한 건지 반찬통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반찬 해다 주니까 고맙다는 말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니 돌려줄 땐 깨끗하게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한테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매번 곰팡이를 선물해 준답니까? 아가씨 집에 냉장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애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곰팡이? 곰팡이가 뭐 어때서? 싹 닦으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유난을 떨어? 참 기분 나쁘게. 네 반찬통이잖아. 그럼 네가 닦아야지. 그걸 왜 우리 딸한테 닦으라고 하는 거니? 너 정말 웃긴다.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치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리 억지를 부리는 것인진 몰라도 제 반찬통이니 저보고 닦으라뇨. 기가 막히다기보다는 웃겼습니다. 확 마음 같아선 반찬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말 더 나올까 싶어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병원에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위생관념 없고 곰팡이를 그냥 친구쯤으로 생각하는 아가씨에게 경각심을 주었어야만 했거든요. 아가씨 집에서 가지고 오는 반찬통,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물로 한번 대충 휘둘러서 준 것도 있었고 기름때가 줄줄 흐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아가씨에게 일러줬습니다. 씻어서 달라고 말이죠. 설거지를 해서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물질들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가씨에게 가져다 줄 반찬들을 아가씨가 준 반찬통 그대로 열어서 담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괜찮으니까 그 상태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곰팡이가 어떠냐고. 그깟 이물질이 좀 어떠냐고 말이죠. 물론 그래도 저도 양심은 있었기에 곰팡이가 핀 반찬통은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넣어주긴 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이 부분에도 어이가 없는 게 아가씨가 반찬통의 상태를 알아본 건 2주일이나 지나서였다는 거였습니다. 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안 보였던 거였는지 2주나 지나서 아가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언니, 이거 반찬통 뭐예요? 분명 다른 음식인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인데 반찬통에 묻어있어서요. 혹시 이거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헐, 언니, 살림 똑바로 안 해요? 어머, 왜요? 난 아가씨가 준 반찬통 그대로 새로운 반찬 넣어서 준 건데. 아가씨가 설거지해서 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다 먹은 반찬통은 꼭 씻어서 달라고. 그거 제가 설거지한 게 아니라 아가씨가 설거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새로운 반찬 담아준 거밖에 없는데. 어머, 언니! 저 설거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그냥 넣어준 거예요? 어머, 어머,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씻었었는데, 언니 일부러 이런 거죠? 저 엿먹으라고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저 일할 때만 안경 쓰지 평소에 안경 안 쓰는 거.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전 아가씨한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반찬통 씻어줄 거라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가 청소도 해줘.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도 해주는데 씻지도 않은 반찬통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몇 번 씻지 않은 반찬통 주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공손하게 부탁까지 했었는데 좀 씻어서 달라고. 아가씨야말로 그럼 제 말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저 엿먹으라고 반찬통 안 씻어서 준 거예요? 아가씨는 씩씩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2차적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여지없이 벨은 울렸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말 시작하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통보식 전화 방식 말이죠. 네, 어머니 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도 곰팡이까지 먹인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일전에 그러셨잖아요. 딸로 생각해야 한다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두었다간 부모 욕먹이기 딱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버릇이 없어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칠칠맞게 반찬통에 곰팡이가 웬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리고 저는 그나마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남이 해다 주는 거 거저로 받아 먹기만 하고 감사 인사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로 설거지 잘하겠죠. 아니면 제 반찬 먹기 싫다 하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좀 만들어서라도 먹겠죠. 다 아가씨를 딸로 생각하는 마음에 저도 마음 아프고 아가씨 건강 걱정 되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남한테 욕 먹이지 않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접고 한 행동이니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철없는 딸내미 가르치기 힘이 드네요. 어머니 마음 10분 이해 갑니다.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참내, 아니, 애한테.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다가 애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 내가 기가 막혀서 어이가 다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머니, 아가씨 그 정도 아니에요. 곰팡이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면역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아가씨 방 상태. 아, 저는 아가씨 방에서 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머니 말대로 너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 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남이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가씨니까 저한텐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머니 제 마음 몰라주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다 아가씨를 위해 그리한 건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제게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갔었어야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가씨는 더 이상 제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아가씨 반찬을 챙겨주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저는 아가씨를 귀히 여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아가씨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기를, 그리고 적어도 인성이 있어서 저 사람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곰팡이 앞인 반찬통을 주다뇨.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고맙다는 말이 아닌 곰팡이를 내어주다니.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응석바지로만 자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알려준 겁니다.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초강수를 두어서 알려준 겁니다. 이런 수를 써야지만 알아먹는 게 바로 우리 아가씨의 수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